문제지 이게. 원자량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원자량의 기준을 누구로 잡았었냐면 질량수 12짜리 탄소로 잡았어요. 그래서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얼마로 잡았냐면 12로 잡고 간 거예요. 자, 근데 원자량이 12라는 게 무슨 의미냐? 얘는 만약에 탄소 원자를 1몰만큼 모아놓으면 진짜로 12g이 나오는 거야 의 의미였죠.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지만 우리 계산이 귀찮으니까 제가 뒤에 건 잘라내고 1몰을 그냥 6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로 여기서는 그냥 쓰겠습니다. 아, 그러면 탄소를 6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모아놓으면 12g이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탄소를 이만큼 모아놓으면 질량이 12g이 된다고? 그럼 탄소 원자 한 개, 진짜 한 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진짜로 얼마나 될까? 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보세요. 탄소 원자 6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를 모아놨더니 질량이 12g이 되었어. 그럼 탄소 원자 한 개 있으면 질량이 얼마일까? 식이 이렇게 돼요. 그죠? 6 곱하기 10의 23제곱 개 모아놨더니 12g 됐어. 하나 있으면 질량이 얼마지? 그럼 여기서 내가 네모를 구한다 치면요. 맞아요. 6 곱하기 10의 23제곱 분의 12를 해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 이게 탄소 원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인 거예요. 찐 질량. 그죠?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질량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에 g이 붙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사실 잡고 가셔야 돼요. 1번. 만약에 앞으로 얘처럼 이 알갱이 한 개, 원자든 분자든 요 알갱이 한 개의 진짜 질량을 구하세요. 원자나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구하라 하면 앞으로는 뭘 하냐? 자기, 이게 뭐야? 자기 원자량이나 분자량, 화학식량이죠. 자기 화학식량을 무엇으로? 아보가드로스로 나누면 진짜 질량이 나와요. 원자나 분자 딱 한 개의 진짜 질량을 구하고 싶어? 그럼 화학식량을 아보가드로스로 나눠. 이게 변형에서도 나와요. 아보가드로수를 그럼 양변을 똑같이 곱하잖아요. 실제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를 하면 자기의 화학식량이 나온다랑 똑같은 얘기가 돼요. 이거 왔다가 내갔다리가 이제 좀 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내가 탄소 원자 한 개의 원자량을 12로 잡으니까 이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야, 탄소 원자 한 개의 원자량을 왜 누구 맘대로 12로 쓰냐? 나는 그 12로 쓰기 싫은데? 자, 앞으로 나는 탄소 원자 한 개의 원자량을 내 맘대로 24로 바꿔서 쓸 겁니다. 내가 바꾼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바뀌죠, 이게. 이게 24로 변하는 거죠, 이 식에서. 자, 근데 문제는 이게 탄소 원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이잖아요. 내가 탄소의 원자량을 24로 바꾼다고 해서 얘의 진짜 질량이 변해요? 내가 원자량을 바꾼다고 탄소 원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이 막 변합니까? 아니죠. 얘는 진짜 질량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값이에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원자량의 기준이 변하면 아보가드로수가 변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원자량 기준이 변하면 아보가드로수가 바뀌어요. 내가 지금 원자량의 기준을 2배 올렸잖아요. 그럼 아보가드로수도 2배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자량의 기준을 내가 절반으로 잘라. 나 12로 안 쓸 거야. 앞으로 6으로 쓸 거야. 그럼 아보가드로수도 반 잘라서 3이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10의 13제곱. 왜? 원자나 분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은 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원자량 기준이 변하면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는데요. 원자량의 기준이 변하면 일단 모든 원자량, 분자량 다 바뀌어요. 아니, 내가 탄소 원자량 12를 기준으로 잡고 비교해갖고 나온 원자량, 분자량인데 기준이 변했어. 그럼 당연히 나머지 애들의 모든 원자량, 분자량도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탄소 원자량을 12로 잡았을 때 수소 원자량이 1이 되는 거죠.
그럼 탄소 원자량을 내가 2배로 올려요. 24로. 수소 원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2배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기준을 2배 올렸으니까. 이해되죠? 원자량, 문자량 다 바뀌고요. 아보가드로 수가 바뀌어버린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같이 변해요, 얘가.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게 아보가드로 수가 변해버려. 그럼 기체 1몰 개수 자체가 변하니까 1몰 부피도 변하죠. 우리 영도시 1기압에서 1몰 부피 22.4리터로 잡았는데 1몰 개수 자체가 2배로 증가해요. 그럼 1몰 부피도 2배로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4.8리터로? 1몰 질량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같이 변하고 내가 원자량의 기준을 증가시키잖아요? 올리잖아요? 이게 다 같이 올라가요. 원자량의 기준을 감소시키죠? 이게 다 같이 내려가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가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원자량의 기준을 바꾸면 이게 다 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근데 원자량의 기준을 바꿔도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안 변하는 거. 이거. 진짜 질량. 내가 기준을 변한다고 제 진짜 질량이 2배로 뻥튀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질량은 일단 변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밀도. 여러분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원자량 기준을 2배로 올렸어. 그럼 기체라고 쳤을 때 기체 1몰 부피도 2배가 되고 1몰 질량도 2배가 되고 분자 분모가 모두 2배가 되면 밀도는 결국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내가 뭐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얘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자, 이걸 알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이 얘기 지난 시간에 해줬나? 과학에서 뭐시기당 뭐시기 이거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다? 당 붙은 애가 분모다. 그래서 이거 분의 이거 하라는 소리다. 기억납니까? 부피분의 질량. 결국 저거 밀도네요. 밀도를 표현하는 다른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하, 내가 기준을 바꿔도 실제 질량과 밀도는 변하지 않는구나. 이거랑 관련 문제가 이제 요 밑에 있는 아이고야 24번인데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오답률이 진짜 높았어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 선생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제가. 근데 진짜 간단한 거예요. 얘가 원자량 기준을 기준 1은 탄소를 기준으로 한 거고 기준 2는 영희가 지 맘대로 원자량의 기준을 산소로 바꿔서 정한 거예요. 원자량의 기준을 1에서 2로 바꿨더니 똑같은 산소 원자량이 기준 1에서는 15.995였는데 기준 2에서는 16이 됐대. 15.995와 16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쿠, 내가 기준을 바꿨더니 산소 원자량이 증가했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준을 바꿨더니 산소 원자량이 올라갔네? 그럼 산소 원자량만 올라갔겠냐고요. 이 애들이 싸그리 다 같이 증가했을 거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지금 풀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기준 1에서의 탄소 1몰과 기준 2에서의 탄소 1몰을 똑같이 싹 다 태웠습니다. 1보다 2에서 큰 값을 고르시오. 자, 영도시 ATM은 1기압이란 뜻이에요. 영도시 1기압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밀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니까. 볼 필요도 없어.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란 말이야. 안 변해요. 그 다음 생성된 이산화탄소 분자수. 아니 여러분 기준 1에서의 1몰과 기준 2에서의 1몰 똑같이 1몰이라 표현했지만 같은 수가 아니죠. 둘 중에 누가 더 큰 1몰이에요? 1이에요? 2예요? 이쪽이 더 큰 1몰이죠. 여기서 원자량이 올라갔으면 아보가드로 수도 여기서 올라간 거예요. 같이 1몰이라고 표현했지만 기준 2의 1몰이 더 큰 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탄소가 더 많으니까 태웠을 때 이산화탄소도 여기서 더 많이 나왔겠지,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그니까 아이고 이산화탄소 2에서 더 많이 나왔겠구나. 오케이, 이거 맞는 말이 되고, 그럼 더 많은 탄소를 2번에서 태웠으니까 산소도 2번에서 더 많이 썼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기준의 변화예요. 요걸 이해하셨으면 우리 숙제에서 건너뛰었던 문제를 이제 푸실 수 있다는 얘기죠. 쓸 거면 쓰시고. 감 오죠? 어떤 식인지. 자, 그러면 우리 숙제에서 건너뛰고 갔었던 17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원자량은 원래는 탄소를 기준으로 했는데 얘가 어떻게 산소로 지멋대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죠? 산소로 바꿔놓고 그것도 산소의 원자량을 1로 잡아버렸죠. 자,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랑 내가 기준을 바꿨을 때 원자량이 지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똑같은 산소의 원자량 감소죠 지금. 그럼 다 줄었어.
줄었을 거예요. 모든 원자량, 분자량 다 줄었을 거고요. 아보가드로스도 작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1번. 그래서 현재에 비해 증가하는 걸 고르라고요? 분자량 당연히 줄어요. 내가 기준을 내렸는데 다 줄어요. 아보가드로스 당연히 줄어요. 1몰 질량, 아니 1몰 자체가 줄었는데 1몰 질량도 당연히 줄지, 안 그래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치면 1몰이잖아요.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근데 1몰 개수가 줄었어요. 그럼 이만큼 개는 1몰보다 수가 많은 수가 돼요? 적은 수가 돼요? 1몰보다 많은 수가 돼버리는 거죠. 1몰 개수가 이거보다 줄었으니 이거는 1몰보다 큰 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증가하는 거예요. 밀도 안 바뀐다니까요. 볼 필요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답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원자량의 기준이 변했을 때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기가 쉬워져요. 오케이? 화학식량에 아보가드로스 그러니까 그 6.6 이상적으로 해야지 그 물질의 질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질량은 일정한데 그러면은 반비례 아니에요? 저기서 화학식량이랑 아보가드로스랑 화학식량 아니죠. 자, 화학식량이 탄소를 기준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탄소의 원자량이 12. 얘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만큼 모아놓으면 진짜로 12g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이게 이거를 그 산소가 원래 16이었다가 1로 줄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또 1몰이 있을 때 그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1몰 개수 자체가 변해버리잖아요. 오히려 증가? 무엇이 증가하죠? 아니죠. 자, 아까 지금 제가 여기 비례식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만큼 모아놔야 12g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있을 땐 질량이 얼마지? 이게 진짜 질량이 돼요. 얘가 늘어요? 얘도 같이 늘어야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진짜 질량은 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내가 정한 숫자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 이해돼?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오늘 새로운 유형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요 레벨 2 프린트는 뭐 1페이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다 풀어보시면 되는데 4번이 딱 지금 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1몰 질량? 얘네 1몰 모아놓으면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거 봐. 4번의 기억성지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탄소 한 개 질량? 진짜 질량이죠, 진짜 질량. 실제 질량을 묻는 거예요. 내가 실제 질량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화학식량을 아보가드로스로 나눠라. 얘 화학식량 12라 그랬으니까 맞네요. 그리고 이건 진짜 질량이니까 단위 붙여도 돼요. 그죠? 진짜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1g당 원자수 또 나와. 그러니까 이 1g당 원자수, 1g당 분자수는 선지에 거의 안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1g 원자수? 그러면 화학식량. 우리는 이제 분자를 다뤘으니까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로 했지만 여기는 애초에 얘네가 원자기 때문에 분자량이 아니라 원자량 분의 그냥 원자량의 역수라고 보시면 돼요. 1g당 들어있는 원자의 양이면, 그리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얘하고 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원자량이 탄소가 크죠? 수소와 탄소를 똑같이 1g 모아놨어요. 어느 쪽이 더 알갱이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수소죠. 가벼운 애가 똑같은 1g당 입자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g 채우려면 얘가 더 많이 필요하죠, 개수로. 그러니까 1g당 원자수는 가벼운 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g당 원자수는 수소가 제일 크다고 해야 되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이해되죠? 이런 거 풀어보시면 되고 4번까지는 쉬워요. 뒤로 넘어가서 2페이지도 여러분 오늘 열심히 풀어오신 그 문제랑 크게 다를 거 없으니 충분히 여기까지 푸실 수 있고, 우리는 3페이지로 갈 거예요. 3페이지에 10번, 11번 딱 이거예요.
기억나죠? 그리고 밀도 나오면 밀도비가 화학식량 비임을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오히려 밀도가 주어지는 문제는 더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아이고, 밀도비가 1대2네? 그럼 얘네들 화학식량비도 1대2겠네? 근데 O2의 분자량은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산소의 원자량을 안 줬네요. 안 줬어도 구할 수 있죠. 얘네 분자량비가 1대2야. 그럼 X의 원자량은 산소의 몇 배? 2배. X 하나당 O2랑 질량이 같다는 얘기가 되죠. 결국. 그쵸? 따라서 산소 원자량의 2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11번까지는 푸실 수 있고요. 12번도 푸실 수 있는데 이제 12번 같은 게 이런 거야. 1몰 부피가 22.4L가 아닌 거예요. 0도씨 일기압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몰 부피가 32L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1몰이 32L인데 지금 8L 있어? 8L면 몇 몰이란 뜻이에요?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이만큼이란 얘기니 그럼 4분의 1몰 질량이 있으면 우리는 1몰 질량도 구할 수 있죠. 화학식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4분의 1몰 질량이 8이니까 얘 1몰 질량 하면 얼마라는 얘기야? 32. 얘는 1몰 질량 44. 그럼 여기서 연립하면 벌써 A와 C의 원자량 B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식량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32인데 지금 16g 있으니까 이게 몰수로 몇 몰이 있다는 뜻이야? 2분의 1몰. A는 2분의 1몰. 그럼 얘는 2분의 1몰 질량이 8g이란 뜻이니까 얘는 분자량으로는 16. 여기서 A, B, C의 원자량이 다 나오는군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1몰 부피가 22.4가 아닌 문제들도 있어요. 그 문제에서는 주어진 부피를 쓰시면 되고 자, 우리는 13번으로 갈 겁니다. 이 문제는 얘네 원자량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 화학식량 찾을 수 있어요. CH4 화학식량이 얼마예요? 16. H2는 2겠죠. 자, 얘네 화학식량 있고요. 똑같이 질량을 W 그램만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몰수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얘 화학식량 2인데 40몰 있어요. 그럼 질량으로는 몇 그램이 있는 거예요?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그죠? 2 곱하기 40해서 W는 80g이겠구나. 그럼 얘는 80g당 몰수니까 얘의 몰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죠. 화학식량 있고 질량 있으니 화학식량분의 질량에서 A가 몇 몰인지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 얘는 2몰 있고 80g이에요. 아이고, 몰과 질량이 있어? 우리 셋 중에 2개 하면 하나 구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요? 2몰에 80g이에요. 몰과 질량이 있으니 나머지 하나 뭐 나와요? 가에. 화학식량도 구할 수 있네요.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그럼 가는 화학식량이 얼마? 42로구나. 여기까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게 꼭 표나 이런 걸로 안 주고 그래프로 줘도 푸는 방식은 똑같으니 어려워하실 거 없고 뒤에 14, 15, 16, 17까지도 다 17번은 안 하셔도 돼요. 17은 제가 지워드릴게요. 17번은 빼시고 17번에 X 14번도요. 여러분 제가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이거 보면 뭐가 나와요? 부피비 6336 2대 1대 1대 2 질량비 6대 4.6대 4.4 얘가 미지수니까 빼더라도 근데 부피비가 무슨 비? 몰비 아니야? 그럼 몰비와 질량비가 있으니 몰분의 질량 하면 화학식량비 나오네. 연립하시면 X, Y, Z 원자량 나오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알겠죠? 똑같아요. 문제 풀이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16번도 똑같고요. 이거는 왜 풀이를 지우다 말았어. 자, 여기 18, 19, 20이 이제 조금 고난이도예요. 조금 고난이도인데 제가 19번은 빼드릴게요. 얘는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니 19번은 빼고요. 자, 18번 접근만 해볼게요. 18번 잘 보시면 이 문제도 그래요. 1몰 부피 28L로 쓰라고 문제에 줬어요. 그럼 여기서는 1몰이 28L인 거예요. 1몰 부피가 28L예요? 부피 7L면 몇 몰? 1몰 부피가 지금 28L인 상황이에요? 4분의 1몰.
그럼 얘는 4분의 1몰 질량이 4g이니까 분자량이 얼마야? 몰 있고 질량 있으면 화학식량 나오는 거잖아요. 얘 화학식량 얼마? 16이구나. 여기까지 나오죠. 얘는 21리터 있어요? 몇 몰이야? 1리터. 그렇죠. 얘는 4분의 3몰. 질량을 모르니 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겠군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얘는 14리터 있어요. 2분의 1몰 있군요. 근데 몰과 질량이 있으니 화학식량 얼마? 얘 분자량 30. 여기까지는 감이 오시죠. 자, 그 다음 문제에 뭐가 있냐면 원자수가 힌트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원자수는 어떻게 구하더라?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함분자당. 그죠? 내가 500번 말한다고 했던 분자수 곱하기 함분자당 원자수. 자, 그러면 첫 번째 놈은 원자수를 모르니까 내비두고요. 두 번째 놈이 원자수 얘가 18이고요. 얘가 원자수 16인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비율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식을 세워볼게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함분자당 원자수. 자, 우리 분자수는 여기서 다 주어졌어요. 이게 다 분자수 아니에요? 4분의 1몰, 4분의 3몰, 2분의 1몰. 그죠? 그러면 A2B4의 분자수 4분의 3몰 곱하기 얘 함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예요? 6개란 말이에요. 분자수 곱하기 함분자당 원자수 6개. 이게 A2B4의 총 원자수. 그리고 A2BX는 분자수로 2분의 1몰이잖아요. 분자수 2분의 1몰 곱하기 얘 함분자당 원자가 2 플러스 X개죠. 왜냐면 A2BX니까. 요 비율이 몇 대면 18대 1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4분의 3 곱하기 6은 18 이렇게 계산하면 돼야하는데 안 돼요. 왜? 저 18은 진짜 원자수가 아니니까 비율이니까 B를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요걸 풀면 X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얘네 연립해갖고 A, B 원자량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상대값일 땐 항상 조심해요.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B를 준 거구나를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제가 해드렸으니까 X 구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 요 20번 문제는 정말 내신으로 많이 출제가 됐던 유형인데 애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해. 자, 요 문제는 제가 풀어드릴 테니 한번 잘 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풀어봐요. 지금 여기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완전 분리된 상황인데 왼쪽만 보시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알 수 있는 힌트가 몇 개 있어요. 일단 둘 다 기체니까 A, B. 자, 딱 보이죠? 우리 맨날 했던 거? 질량비 몇 대면 1대1 보이죠? WW니까 부피비가 1대2. 근데 부피비가 몰비랬거든? 몰과 질량이 있으니 여기서 화학식량비가 나오네?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이니까 2대1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왼쪽만 보고도 A와 B의 화학식량 B까지 나와요. 그래서 기억선지까지 나온단 말이죠. 분자량은 A가 B의 2배인 것까지 내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런데 나중에 콕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거 잠겨있는 걸 열었어요. 얘를 열었더니 이 피스톤이 쭉 밀려가지고 이 부피가 어디까지 갔단 말이야. 4V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스톤이 왜 밀렸을까요? 이쪽에 있는 기체가 이쪽으로 밀려 나왔다는 소리죠. 근데 A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럼 누구만 밀려 나온 거야? 왼쪽에 있던 B가 밀려 나와갖고 3V가 추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된 B가 나중에 피스톤 콕을 열었을 때 추가된 B가 3V라면 이쪽에는 지금 A와 B가 얼마씩 남아있을까요? 이쪽에는 A와 B가 얼마씩 남아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라는 쪽, 이 가 쪽만 봤을 때 저쪽 총 부피가 얼마냐면
3V예요. 그럼 내가 폭을 열면 이쪽에 있는 B 기체가 싹 밀려나오고 이제 이쪽에 B는 진공이 돼요? 기체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내가 얘를 열면 이쪽에 있는 B가 밀려 나와갖고 양쪽에 고르게 퍼질 때까지 나오는 거지, 저쪽에 한쪽이 싹 없어지고 이쪽으로 다 밀려 나오고. 기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는 게 기체잖아요. 그럼 어떻게 골고루 퍼지냐? 아까는 콕이 잠겨 있었으니까 이 안에 몇 부위가 들어있었던 의미가 없었지만, 콕을 여는 순간 이 피스톤이라는 애는요, 밖에 있는 공기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애예요. 이쪽이 밖에 있는 공기랑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피스톤이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바깥쪽 공기하고 안쪽 기체 압력이 딱 같아지는 순간까지 움직여요. 양쪽의 압력이 평형이 되는 순간. 그래서 저 폭을 여는 순간 얘가 쭉 밀리다가 3V 더 나오고 멈춘 이유가 이제 바깥과 안쪽의 압력이 똑같아진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원래 부피가 3V잖아요. 용기 자체의 부피가. 그러면 바깥하고 압력이 똑같아지는 순간 용기 안의 부피도 3V, 이 안의 기체도 딱 3V. 자기 용기만큼의 기체만 남고 나머지는 밀려가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이 안에 이 용기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의 기체가 이 안에 압축돼서 이렇게 들어있다가 콕을 여는 순간 쫙 나가고 이 안에는 얼마만? 지 용량인 3V만큼만 딱 남아버리고 나머지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체 특징이에요. 바깥쪽, 그냥 우리 사는 이런 공기, 우리가 일기압이라고 부르는 일기압과 양쪽이 평형이 되는 순간 용기 안의 기체는 딱 용기에 해당하는 부피만큼만 들어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A는 어차피 못 나오니까요. A와 B 합쳐서 3V만 남기고 나머지 3V가 밀려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A와 B의 몰비는 몇 대 몇? 1대 2인 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B 3V 몰려 나왔고 여기에 A, B 합쳐서 3V가 남아있다면 저 안에 A와 B는 각각 몇 V 몇 V? 그렇죠. A가 2V, B는 원래 총 4V였는데 그 중에 3V 밀려나가고 이 안에 V만 남는 거예요. A는 못 나와. B만 나올 수 있어. 근데 콕을 열면 이 안에 딱 지 용량만큼만 남기고 나가는 거야. 하지만 A와 B의 몰비가 1대 2인 건 이미 확정이기 때문에 B가 3V 있었고 여기에 B가 V 더 있어서 4V, A가 2V, 1대 2였는데 이게 지금 압축이 돼서 저 안에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 콕을 열면요, 이 안에 B는 이제 얼마 남냐면 V 남아요. 그리고 A는 2V. 진짜 이제 자기 용량만큼 딱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오이 아니에요? 왜 5V죠? 아니, V 있고 뒤에 V도 있고. 이 V는 원래 있던, 여기에 콕 열기 전부터 있었던 V예요. 근데 콕을 열었더니 이게 4V가 됐으니 추가된 게 3V죠. 저쪽에서 3V가 나온 거죠. 이해되죠? 얘는 원래 있었던 V.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냐? 원래 이 안에는 4V의 B 기체가 압축이 돼서 2V 안에 짜부가 돼서 들어있었던 거구나. 실제 이 안에 들어있었던 건 4V야. 4V에 해당하는 질량이 W였던 거죠.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4V에 해당하는 질량이 W니까 V에 해당하는 이거는 몇 W겠어요? 4분의 W였겠죠. X는 4분의 W겠다. 4V가 질량으로 W니까 V만큼은 질량으로 4분의 W. 즉 X 이퀄 4분의 W니까 여기서 니은 선지가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콕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A의 부피는 2V가 되는 게 맞죠. 이제 진짜 자기의 용량만큼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콕을 열면. 이해했습니까? 왜? 휴지 필요해? 좀 피나가지고. 너무 피곤한가 봐. 날이 너무 더운 건가 피곤한 건가. 자,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고. 여기까지 됐어요? 6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똑같아요.
그 1g당 원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1g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이거 똑같은데 풀이 방식도 똑같아요. 21번, 22번 다 비슷한데 21번 제가 이거 다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가하보다가 부피비 5대8, 질량비 1대2 지금 이 소리죠? 부피비는 몰비니까 몰비와 질량비 있으니 화학식량비 나오고 화학식량비를 이용하면 둘 중에 누가 A2고 A2B인지 원자량이 A가 크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22번을 풀 건데 22번 문제를 좀 잘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단위 질량당 부피, 단위 질량당 원자수, 1g당 원자수 이렇게 주면 좋을걸 1g이란 말을 꼭 이렇게 단위 질량이란 말로 바꿔서 줘요. 결국 이게 1g당 원자수거든요. 그럼 1g당 원자수는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잖아요. 그럼 얘는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라면 얘는 대체 뭐예요? 단위 질량당 부피야. 밀도예요? 잘 생각해봐요. 제가 당자 붙는 애가 분모라 그랬죠. 이게 질량분의 부피거든요. 밀도의 역수죠. 밀도의 역수 그죠? 근데 우리 기체는 밀도비가 화학식량비. 그럼 결국 얘는 화학식량의 역수, 분자량의 역수 아니에요? 아! 이거 결국 분자량분의 1이네. 이 소리거든요. 오케이? 자,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도대체 뭔 소린가? 근데 여기 보시면 얘네 분자량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x2하고 y만 보세요. 분자량비가 1대2죠. 근데 요 b가 분자량의 역수비예요. 그럼 이거 대 이거는 2대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b값 벌써 나오네요. b 얼마? 9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9고 그 다음에 이 원자수도요. 보세요. 얘가 분자량이 2에 한 분자당 원자수가 2개예요. 그러면 얘는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y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가 하나죠. 얘는. 그래서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하나 이거를 한 게 얘네들의 단위 질량당 원자수비 D/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D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가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다라는 것만 알면 그대로 조식에 집어넣어서 그냥 식을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D값이 나오겠죠? 그래요? 그리고 밑에 놈은 AC를 다 몰라요. 하지만 얘랑 비교하든 여러분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저는 Y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 똑같습니다.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얘 분자량 4에 한 분자당 원자수가 하나잖아요. 얘 분자량 몰라요. A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3이에요. 이 비율이 3대2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비율이 이렇게. 여기서 A값 한 분자당 원자수다. 아 이게 한 분자당 원자수 맞냐? 분자량이구나. A값 나오고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A값 나오면 이거 대 이거는 4대 A의 역수의 B니까 C값도 나오는 거죠. 분자량의 역수비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즉 중요한 건 결국은 문제에서 말하는 요 말이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문제가 풀리더라. 알겠습니까? 괜찮죠? 네,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가면 이 표랑 똑같은데 선지만 바꿔놓은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넣었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뭐 23, 24, 25, 26 어려울 게 없는데 23번은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쉬운데 여러분 봐요. 지금 얘네들이 주어진 우리 맨날 하는 그거예요. 부피비 몇 대 몇? 3대2죠. 부피비가 몰비인데 일단 몰비 알아요. 그 다음 또 우리 뭐 알아요? 우리 뭐 알아? 원자수 알지만 이거 당장 써먹을 수 없어요. 얘네 화학식량비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화학식 좀 보세요. 누가 봐도 화학식량비가 1대2인 관계죠. 그럼 몰비 있고 화학식량비 있으니 여기서 뭐 나와? 질량 좋아요. 그럼 얘네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니까 몰 곱하기 화학식량에서 질량비 3대 몰 곱하기 화학식량에서 질량비 3대 4. 일단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원자수는, 자, 우리 원자수는 사실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잖아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얘네 분자 몰수가 이게 3몰을 분자 몰수라고 치면요. 어차피 부피비가 몰비잖아요. 그러면 분자수 곱하기 얘 한 문자당 원자수가 몇 개야? 6개.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얘는 분자수 2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가 12. 이거 하면 얘네들의 총 원자수비가 몇 대 몇? 18대 24면 이게 몇 대 몇이에요? 3대 4. 즉 이 비율이 3대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써먹는지 알겠어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인데 분자수 대신 부피비. 어차피 부피비 이꼴 몰비니까. 그래서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한 이 비율이 요거 대 요게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원자수는 절대 바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를 이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 단위 부피당 질량. 아이쿠? 이걸 분수 형태로 바꿔보세요. 분수 형태로 바꿔보세요. 당자 붙은 애를 제가 뭐라 그랬죠? 아니 그냥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말을 분수 형태로 바꿔보시라고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뭐 구하는 공식이지? 밀도네? 밀도를 뭐하러 구하고 있어? 밀도 비이꼴 화학식량비인데 우리 화학식량비 알잖아요. 여기 1대2. 그럼 이거 그냥 1대2네? Y값 나오고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24번 문제에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아까 기억나죠? NA 붙으면 이거 그냥 2몰이라는 소리를 꼭 이렇게 쓴다. 그냥 2몰이라고 알아먹으면 된다. 중요한 건 이 자식이 원자수라는 거야. 자, 원자수. 이게 결국 2몰이란 소리인데 원자수는 분자수 있어 없어? 없어.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몇 개? 2개. 분자 몰수 1몰이구나. 여기서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원자수는 반드시 이 공식에 넣어서 써먹으셔야 돼요. 바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아이고 한 문자당 원자수랑 원자수가 있으니 여기서 분자 몰수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 써먹으려고 제가 저걸 공식처럼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분자로 1몰 있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분자 1몰 안에 A가 12g 들었대요. 아니 여러분 얘 분자식이 AB예요. 그러면 한 분자당 A 원자가 하나 들었으니까 분자로 1몰 있으면 A 원자로 몇 몰 있는 거예요? 1몰 있는 거죠. 이게 뭐죠? A 원자 1몰 질량이네요. 즉 A 원자량이 12라고 알려준 거네요. 탄소란 얘기죠. 근데 탄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원자량이 12다가 중요해요. 그럼 얘 좀 보세요. 여기는 A 원자가 2몰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 안에는. 안 그래요? A 원자 2몰? A 원자만 2몰인데 얘 한 문자당 A 원자수가 2개다요. 아이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A 원자수. 여기도 분자가 1몰 있다 소리구나. 이렇게 이제 막 변형이 돼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를 생각보다 진짜 많이 써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A 원자로 총 2몰이 있는데 한 문자당 A 원자수가 2개야? 그럼 A 원자수 곱하기 A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A 원자수에서 얘도 분자로 1몰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놈도 1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때요? 의외로 얘를 공식처럼 진짜 써먹을 때가 많아요.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고 26번 숙제한 거랑 비슷하니까 넘어갑니다. 25번도 질량 있고 부피 있으면 부피비가 몰비니까 몰분의 질량에서 화학식량비 쭉 나오면 연립해서 A, B, C 원자량비 나오면 끝나요. 근데 여기는 원자수인데 이제 상대값인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좋은 힌트가 전체 원자수가 1이잖아요. 근데 얘 한 문자당 원자수가 3개잖아요. 그럼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3개에서 그냥 이거를 실제값으로 놓고 쓴다고 치면 분자 몰수는 3분의 1몰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셔도 돼요. 이 문제에서는 원자수가 상대값이긴 하지만 어차피 분자의 몰수가 실제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쭉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자수는 다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는 원자수로 무조건 써먹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27번도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28번은 지워드릴게요. X. 28번 X. 그리고 29번도 지워드릴게요. X 안 하셔도 돼요. 30번 아까 제가 풀어드린 표랑 똑같은 표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1, 32도 안 하셔도 돼요. 요거 두 개 지우고요. 33번은 제가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자, 이런데 이렇게 써먹는다 보여드릴게요. 가에 X라는 기체가 40g 들어있을 때 부피로 V를 차지했대요. 근데 여기에 Y2라는 기체를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4분의 5V가 됐다요. 자, 그럼 얘를 몇 V 추가한 거예요, 대체? 4분의 1V 추가한 거죠. 기체는 넣으면 넣을수록 몰수에 비례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V 있는 데다가 4분의 V를 추가했기 때문에 합쳐서 4분의 5V가 된 거예요. 그럼 벌써 XY만 놓고 봐요. 질량비 있고 부피비 있네요. 화학식량비 나오겠네요. 똑같아요. X와 Y2 질량비 40g 대 8이니까 5대 1이잖아요. 그리고 부피비 V 대 4분의 1이니까 4대 1이잖아요. 부피비가 몰비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얘네 화학식량비?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4분의 5대 1이니까 5대 4. 즉 X와 Y2의 화학식량비는 일단 5대 4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이번엔 ZY3를 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몇 V가 됐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얘가 전체의 몇 V를 차지해요. 지금 X가 V를 차지하죠. 이건 안 바뀌어요. 얘 V는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 V에다 첨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X는 여전히 V를 차지해요. 전체 중에. 맞죠? 그 다음 Y2는 얼마를 차지해요? 이 안에 4분의 V만큼 들어있어요. 자, 문제는 얘를 얼마 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에 주어진 힌트가 이거예요. 실린더 속 전체 원자수비 나에다가 3대 7이래요. 아이쿠. 자, 제가 나도 얘 V, 얘 4분의 V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부피비가 몰비잖아요. 저 그냥 4분의 V, V를 몰처럼 쓸 거예요. 지금부터. 자, 우리 나 안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 계산해 볼까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함분자당 원자수. 얘 분자수가 V. 자, 이걸 몰수처럼 쓸 거니까요. 분자수 곱하기 얘 함분자당 원자수 몇 개? 한 개. X 어차피 X 하나잖아요. 그 다음 얘 분자수 곱하기 함분자당 원자수 두 개. 이걸 싹 더하면 나 안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놈에 있는 원자수, 요 놈에 있는 원자수 구해서 다 더하면 나 안에 있는 총 원자수가 이거죠. 같은 방법으로 다 안에 있는 총 원자수도 해봅시다. 다 안에 있는 총 원자수 얘는 그대로예요. 분자수 곱하기 함분자당 원자수에다가 분자수 곱하기 함분자당 원자수에다가 얘가 추가인데 얘 분자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n으로 그냥 놓을 겁니다. 얘 분자수 n으로 놓으면요. 분자수 뭐 x로 놓으시든 a로 놓으시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여기 없는 기호로만 놓으시면 돼요. 분자수 곱하기 함분자당 원자수 몇 개? 4개. 아니면 이 n으로 놓으면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지니까 얘를 nv로 놔요. 그럼 훨씬 더 편해져요. 그러면 nv 곱하기 이게 얼마냐? 함분자당 원자수 4개. 싸그리 더했을 때 이 비율이 몇 대면? 3대 7. 여러분 어차피 여기서 V는 다 소거될 거예요. 그럼 미지수가 n만 남아요. 얘를 싹 푸시면 n값. 얘 몇 V 들어갔구나. 딱 나온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네 몰비 다 나왔죠? 질량비 다 있죠? 얘네 셋의 화학식량비 다 나오고 연립하면 XYZ 원자량비까지 끝. 문제 유형만 바뀔 뿐 풀이 방식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식인지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해보실만 해요. 제가 이걸 굳이 MV로 넣은 이유는 V를 다 소거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려고 MV로 넣은 거예요. 이것도 나는 불편하다 하시면 V를 그냥 1몰로 잡으세요. 그래도 돼요. 얘 1몰, 얘 4분의 1몰, 그럼 얘는 N몰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 1몰 곱하기 2 이렇게 가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어차피 부피비는 몰비니까. 어차피 비율이잖아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뭐 별거 없어요. 유형 5번은 일단 뭐 NA 붙으면 그냥 몇 몰로
생각하고 풀면 된다라는 얘기 우리 아까 했던 거랑 요거 제가 아까 비해드리면서 기억나요? 실제 질량을 구하고 싶을 때 화학식량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누면 된다. 그럼 양변에 아보가드로수를 곱해보면 실제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수가 곧 화학식량이 된다랑 같은 말이 돼요.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 여기는 제가 이거 다 빼드릴게요. 3, 4, 3, 6 다 지우시고 3, 5와 3, 7만 푸시는데 3, 7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분자 한 개 질량, 분자 한 개 질량. 내가 뭘 얘기하고 싶겠어요? 이거 실제 질량이에요. 그럼 실제 질량 주면 뭐 해라? 여기다가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면 화학식량 돼.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아보가드로수가 나와요. 아보가드로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으로 쓸 수도 있고 6 곱하기 10의 23으로 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하 여기다가 이걸 곱해서 2가 됐으니 여기서 아보가드로수는 6 곱하기 10의 23제곱으로 쓴 것이구나. 그럼 나머지 애들 다 똑같아요. 여기다 이거 곱하면 화학식량 되는 거예요. 쉽죠? 실제 질량 주면 걷다가 아보가드로수 곱하면 화학식량 된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8번도 똑같죠. 어때요? 봐요. 실제 질량이잖아요.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아보가드로수 갖다 볼게요. 그럼 뭐 나와요? XYZ, WXYZ 뒤에 원자량 나온다니까요? 그럼 얘네 원자량 구해갖고 문제 푸시면 끝나요. 괜찮죠? 다만 이 문제는 뭘 살짝 조심하셔야 되냐면 디귿선지. 이 디귿선지에 보시면 OI2 14g과 W2 2g이 반응하여. 자, 이거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할 건데 제가 지난주에 화학반응식 개수했던 기억이 나죠? 이게 화학반응식이 필요해요. 실제로는 이제 화학반응식을 배워서 이렇게 나오면 직접 알아서 반응식을 구해갖고 풀어보세요거든요. 그러면 누구랑 누가 반응했대요? Y2와 W2. 이게 반응물이죠. 반응물이 반응하여 뭐가 생성됐대요 지금? YW3. 이렇게 쓰시고 앞에 개수 알아서 네가 맞춰서 풀어봐 이 소리예요 사실은. 개수 맞출 줄 알죠? 이거 어떻게 맞춰요? 개수 앞에 몇 대요? 저는 1이랑 3은 어디에 1이지요? 1, 3, 1, 3, 2 좋습니다. 그러면 개수비가 제가 반응 몰비를 의미한다. 무슨 얘기냐? 일단 화학 반응식을 쓸 거건 뭐하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아요. 질량이든 뭐든 뭘로 일단 바꿔놓고 얘기해요. 이게 몇 몰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Y가 지금 실제 질량이 이거예요. 여기에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면 얘 원자량이 나오거든요. 아보가드로수 6 곱하기 10의 23으로 쓰랬으니까 여기에 6을 곱하면 14. 얘 원자량 14. 얘는 6을 곱하면 16. 이게 지금 얘네 원자량. W도 필요한가요? 얘가 1인가요? 이게 얘네 원자량이거든요. 이거 원자량 직접 구해서 니네가 써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Y가 14니까 Y2는 28이잖아요. 그럼 얘가 2분의 1몰이에요. 그리고 W2는 W 아까 뭐였어요? 1이에요.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2일 거 아니에요? 이게 1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 2분의 1몰 얘 1몰을 넣어서 반응을 시킬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으면 사실 화학 반응식 거의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네는 항상 1대 3대 2의 비율로만 반응을 할 건데 내가 2분의 1몰 1몰을 넣었어요. 반응이라는 거는요. 항상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누구가 먼저 떨어질까요? 2분의 1몰이 먼저 떨어질까요? 아니죠. 1몰이 먼저 떨어져. 그죠? 왜냐면 만약에 얘를 2분의 1몰 다 써버린다고 치면 얘는 그거의 3배인 2분의 3몰을 써야 되는데 지금 2분의 3몰 없죠. 1몰밖에 없잖아.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럼 누구를 다 쓰냐? 얘를 먼저 다 쓰는 거예요. 얘 1몰을 다 쓰면 얘는 몇 몰 쓰겠어요? 그렇죠. 3분의 1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걸 연습해 놓으면 다다음 시간에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반응 전 몰수. 이게 반응에 참여하는 몰수. 자 그러면 얘 3분의 1몰 반응하고 얘 1몰 반응하면 얘 놈은 몇 몰 생기는 거예요? 이 놈은?
1대 3대 2. 요거 둘 중에 하나 기준으로 이거에 지금 2배니까 3분의 2몰이 생기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얘는 생긴다 해서 3분의 2몰 플러스로 표현할게요. 없어지는 애, 반응해서 없어지는 애 마이너스, 생기는 애 3분의 2 플러스로 표현해갖고,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을 싹 한 거예요. 반응이 끝나면요, 이제 반응 후예요, 후. Y2는 2분의 1몰이 있었는데 3분의 1몰 썼으니까 몇 몰 남아요? 6분의 3에서 6분의 2 빼고 6분의 1몰 남죠. W2는 다 쓰고 없죠. 1몰 싹 다 반응했으니까. 그리고 얘 3분의 2몰 생긴 거죠. 이게 반응 후 상태예요. 이렇게 쓰시는 걸 전반후식이라 합니다. 요 식을 여러분 쓸 줄 알아야 이제 다다음 주 수업이 쉬워져요. 근데 요거 쓰는 거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나중에는 이 식을 이용해서 더럽게 복잡한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뭐가 중요해? 이놈이에요. 반응 비율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계수비를 따라가야 돼요. 반응 비율이. 반응 전은 계수비대로 넣어줬으리랑 보장이 없고, 그죠? 반응하고 남은 게 꼭 계수비대로 남았으리랑 보장도 없어요. 반응하는 비율이 계수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써가지고 얘 얘 몇 몰 나오냐를 이거를 이제 개수로 바꿔주란 얘기니까 할 수 있겠죠? 요건 한번 풀어보시고. 잠시만. 그리고 밑에 문제 똑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제가 이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유형 6이 레벨 1에는 빠져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했던 거에 살짝 응용이고 41번 문제도 사실 조금 부족해요. 제가 예시 문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여기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어떤 분자가 있어요. 질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진 분자예요. NO2인지 N2O4인지 뭐 N2O인지 뭐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A와 B 둘 다 산소와 질소로만 이루어진 어떤 분자인데 이쪽은 질소의 원자의 질량, 이쪽은 산소 원자의 질량이에요. 얘네 화학식량은 당연히 주는 겁니다. 얘는 원자량 14, 16이고요. A는 산소 원자, 이게 질량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여기도 질소 원자 질량, 산소 원자 8g당 질소가 7만큼 결합한 비율이고요. 7g. 단위 다 그램. 얘는 산소 16g당 질소가 7만큼 결합한 비율이라고 합시다. 이런 그래프가 원래는 이 문제의 이제 기본 그래프인데 A와 B는 모두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어떤 분자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A부터 제가 한번 가볼게요. A는 질소와 산소 기준 뭘 준 거야 결국? 질량비를 준 거 아니에요?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 몇 대 몇? 7대 8이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질소와 산소의 화학식량비, 원자량비를 이미 알아요. 문제에서 줬으니까 14대 16이라고? 질량비와 화학식량비를 알아. 뭐가 나와? 몰비가 나오는군요.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 2분의 1 대 2분의 1 1대 1이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얘는 한 분자 안에 질소와 산소가 1대 1의 비율로 들어있다. 즉 근데 이게 중요한 게 N5인 건지 N2O2인 건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안 돼요. 이 안에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1대 1인 것만 확인이 되지 진짜로 N5인 건지 N2O2인지 N4O4인지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원자들의 비율만 가지고 쓴 식을 뭐라고 부르는지 배운 적 있다? C2H4, C4H8 얘네 비율이 1대 2라서 그냥 CH2로 퉁쳐서 이걸 무슨 식이다? B만 갖고 쓴 식 기억납니까? 실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A를 이루는 식이 나오긴 하되 정확한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B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비율이 1대 1이구나 쟤는. 그러면 이게 진짜 실험식인지 아니면 NO가 제 진짜 분자식인지 알려면 문제에 뭔가 다른 추가 힌트가 사실 더 있어야 돼요.
A는 이원자 분자다. 뭐 이런 추가 힌트라든가, 아니면 A의 분자량은 30이다. 뭐 이런 힌트. 뭔가 추가 힌트가 있어야 진짜 NO가 실험식이면서 제 분자식이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 여기까지밖에 힌트가 없으면 사실 실험식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같은 방법으로 B도 나와요. B도 똑같이 N과 O로 이루어져 있는데 질량 B가 얘는 7대 16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근데 화학식량 B는 14대 16인 걸 우리 안단 말이에요. 문제 준단 말이죠, 이거는. 그럼 얘네들은 여기서 몰 B가 나와. 몰 B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에서 2분의 1대 1이니까 1대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B는 식이 어떻게 되겠다? NO2, N2 어떤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실험식이 NO2구나.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고 문제에 이제 이런 힌트가 나와요. 단 A와 B의 한 분자당 원자수는 3 이하다. 이런 식의 힌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3 이하라는 힌트가 있으면 이게 진짜 얘네 실험식이면서 분자식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한 분자 내에서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원자들 사이에서도 이 3개 중에 2개 주면 하나 나온다가 돼요.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사실은 41번인데 41번 한번 봐봐요. 가는 너무 쉬운 게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는 이원자 분자래.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 가는 분자식이 무조건 뭐야? A. 무조건 A, B죠 얘는. 아니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원자 분자면 A, B지 뭘. 안 그렇습니까? 자, 문제는 나예요. 나는 A와 B가 질량 B가 7대 16인데 얘 보시면 요 가 같은 경우 A 하나 B 하나 결합해 있을 때 질량 B가 14대 16이거든요. 하나하나의 질량 B, 이게 결국 A와 B의 뭐에 해당해요? 원자량 B죠. 그죠? 화학식량 B. 이게 그냥 원자량인 거예요. 원자량을 준 거예요. 사실은 요 가라는 힌트로. 그러면 나는 A와 B가 질량 B가 7대 16이고 화학식량 B가 14대 16인 걸 가해서 알려줬으니 얘네들의 몰비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1대2 AB2인데 문제에 뭐 얘가 3원자 분자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게 그냥 실험식인 거예요. 비율이 AB2구나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해되죠? 그럼 어쨌든 원자량은 가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기억은 틀렸고 나를 구성하는 원소는 원자수비가 1대 2인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A, B, 2인지는 모르지만 1대 2까지는 우리가 알아낸 거죠. 또 나왔다 이놈의. 자, 여기서 제가 이거 해드리려고 오늘의 긴 이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가. 우리 지난주하고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1g당 분자수, 1g당 원자수,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1g당 원자수는 분자량, 분해한 분자당 원자수. 이걸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는 한 단계 더 가서 1g의 A와 결합하는 B의 질량. 근데 이게 질량이 아니라 1g당의 A와 결합하는 B의 뭐 몰수, 뭐 개수 다 똑같아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A 원자 한 개당 결합한 B 원자수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짜증나요. A 원자 한 개당 결합한 B 원자수랑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A 원자 한 개당 결합한 B 원자수.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가가 지금 분자식이 A, B고 얘는 A, B, 2인데 이게 이제 실험식인 거죠. 사실은 A, 2, B, 4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만 놓고 보면 A 하나당 B가 몇 개 붙어 있는? 한 개 붙어 있는 비율이죠. 얘는 A 하나당 B가 2개 붙어 있는 비율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린지 이해되죠? 얘는 어차피 분자식이 뭐가 됐든 A 하나당 B 2개 붙은 비율이라는 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틀린 말. 부등호가 반대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이 이 소린지를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 1g당 결합한 비원자수. 이게 진짜 짜증나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42번은 쉬우니까 풀어보시고 43번도 풀어보고 제가 46번. 자, 이 46번이 왜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에 이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간
대부분의 학교에서 안 빠지고 냈었어요. 자, A와 B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셋 다 한 분자당 원자수가 3개, 3개, 5개예요. 근데 일단 XY만 한번 놓고 봅시다. A와 B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한 분자당 원자수가 3개면 분자식이 뭐가 가능해요? AB2 아니면 A2B,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분자당 원자수가 3개야? 그럼 X와 Y는 저 둘 중에 각각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힌트가, 자, 이게 아까 보세요. A의 질량이 7로 통일돼 있네? 그러면 통일된 애가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뭐랑 똑같은 말이냐? 통일된 애가 A잖아요. A 원자 한 개당 결합한 비원자수 B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 원자 한 개당 결합한 비원자수 B가 몇 대 몇이냐? 이거랑 지금 똑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맨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화학이 왜 짜증나냐? 같은 말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서 짜증이 나는 거다. 결국은 다 똑같은 소리인데 결국은 다 이걸 묻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A 원자 한 개당 결합한 B 원자수 B가 1대 4라는 소리잖아요. 결론은. 안 그래요? 네. 근데 얘네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에요. 자, 얘 A 원자 하나당 결합한 B 원자수 몇 개? 2개죠. 얘 A 원자 하나당 결합한 B 원자수 몇 개? 0.2개. 그죠? 2분의 1개. 자, 여러분 몇 대 몇이에요? 4대 1. 보여요? 아, 얘가 AB2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A2B네. 이렇게. A 원자 하나당 결합한 B 원자의 개수 B를 줌으로써 짝을 짓게. 이해되죠? 이따구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 편한 걸 하나 고르시면, 예를 들어 내가 A, B2로 고르면 A 하나에 B 2개 있을 때 질량비가 7대 1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A 하나, B 하나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예요? 원자량 B까지 주는 거예요, 여기서. A 하나, B 2개 있을 땐 질량이 7대 16을 이루니 A 하나, B 하나는 7대 8. 이게 뭐 원자량비가 돼버려. 여기서 원자량까지 주는 거. 괜찮죠? 그럼 마지막 놈. 얘는 한 분자당 원자수가 5개나 돼요.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 위에 놈이랑 비교하시든 밑에 놈이랑 비교하시든 편한 걸 갖고 비교하시면 돼요. 이건 본인 자유예요. 저는 위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가 지금, 아니 밑에 거랑 해봅시다. 얘가 지금 7대 16이잖아요. 위에 게 쉽겠네. 이랬다 저랬다 해서 미안해요. 이걸로 해볼게요. 얘가 7대 4, 얘가 7대 12 이렇게 비교해볼게요. 그러면 7 고정에 A 하나당 결합한 B 원자수 B 몇 대 몇? 1대 3이죠. 그러면 1대 3. 근데 얘가 A2 B잖아요. 얘 실제로 A 하나당 결합한 B 원자수는 몇 개예요? 실제로는 2분의 1개죠. 1대 3이라 그랬는데 이게 실제값으로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도 실제값으로는 2분의 3이란 얘기잖아요. A 하나당 결합한 B 원자수가 2분의 3개. 그럼 얘를 분자식을 써보면 A 하나당 B가 2분의 3개. 세상에 이런 분자식이 어디 있어요? 분모를 곱해서, 그죠? A2 B3구나.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럼 한 분자당 5개 딱 나오죠. A 하나당 B가 3분의 2개 붙어있는 비율이구나. 딴 놈이랑 비교해보니까 3분의 2개 1이 없지. A2 B3라는 소리구나. 이해되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분자식이 결정된 거예요.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어려워요? 나쁘지 않죠? 이해됩니까? 요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44번은 지우시고요. 44번은 지우시고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45번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게 딱 보니까 다 C와 H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탄화수소라 그래요. 탄화수소. 문제에서 얘는 탄화수소야. 탄화수소 뭐야? 얘는 탄화수소야. 그러면 얘는 C와 H로만 돼 있는 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얘 좀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수소 질량분의 탄소 질량. 여러분, 이게 결국 수소 질량분의 탄소 질량을 했더니 1분의 9가 나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서 뭘 준 거예요? 수소와 탄소에 질량비를 준 거예요. 1대9. 근데 우리는 수소와 탄소에 뭐 아는지 알아요? 화학식량 문제 줬어요. 1하고 12라고. 질량비와 화학식량비인데 뭘비 나오죠?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 1대 4분의 3. 즉 C3H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C3가 확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C3H4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얘는.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는 방식이 저렇게 아까처럼 7대 4, 7대 16 이따위로 주든가 아니면 얘처럼 분수꼴로 주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그래프로 주든가 결국 푸는 방식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C3H4임이 확정이에요. 아, 이게 포구나? 그러면 얘 부피비 그 다음은 똑같아요. 얘네 지금 부피비가 몇 대 몇? 2대 1이죠.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2. 부피비가 몰비 화학식량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화학식량비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2분의 3대 1분의 2니까 3대 4 아닙니까? 얘네 분자량비가 3대 4. 근데 얘가 C3H4예요. C3H4 하면 화학식량이 얼마인지 알아요? 딱 40.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30. 그럼 X가 나오죠. C2가 확정이니까. 이렇게 내는 거예요. 풀이 방식은 다 똑같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몇 개 쓰지도 않아요. 풀이 방식. 그쵸? 어떤 식인지 알겠죠? 너무 잘한다. 이해되죠? 오케이.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14쪽인데 제가 여기도 49번 지우시고요. 안 해도 돼요. 49번 지우고 48 오바예요. 이것도 지워요. 48도 지우시고 47번은 제가 해드릴게요. 47. 자, 얘도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 보이죠? A와 B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한 분자당 원자수가 3 이하. 그럼 2 아니면 3이란 얘기잖아요. A와 B로 이루어져 있으니 최소 원자가 2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 이하이면서 A와 B로 이루어져 있으면 분자식의 경우의 수 뭐가 있어요? AB 아니면 AB2 아니면 A2B. 이거밖에 없어요. 가나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일단 무조건. 근데 이제 어떻게 푸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 보세요. 가는 셋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총질량 11g 중에 B원자가 4g을 차지해요. 그럼 봐요. 이 중에 B원자가 4g을 차지하면 A원자는 몇 g을 차지하냐면 7을 차지하잖아요. 그 다음 나도 그래요. 이 중에 B가 16g을 차지하면 A는 몇 g을 차지해요? 11. 어서 많이 봤다. A를 7로 통일한 B의 질량비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변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 A 하나당 결합한 B 원자수비구만. 그러면 A 하나당 결합한 B 원자수비가 1대 4라는 소린데. 그러면은 그쵸. 얘 A 하나당 결합한 B 원자수비가 하나. 얘가 A 하나당 B 원자수비 둘. 얘가 A 하나당 B 원자수 2분의 1이니까 1대 4가 나오려면 이 관계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4가 나오는 나가 AB 두 개군요. 1대 4니까 이게 AB2, 얘가 A2B란 얘기죠. 그럼 다는 확정이지 뭐. AB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분자식이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요.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 다음 또 하나 아까랑 똑같이 얘는요. 그럼 A 하나 B 두 개의 질량비가 7대 16이란 소리니 A 하나 B 하나는 원자량비 7대 8이고 나 사실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요 7, 8을 그냥 AB 원자량으로 쓸 겁니다. 저 지금부터. 그냥 AB의 원자량 7, 8이라고 놓고 쓸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비율이기 때문에. 얘네 원자량 7, 8로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이용해 먹지 않은 힌트가 원자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얘네 원자량을 7, 8로 놓으면 얘는 분자량이 얼마가 돼요? 7, 8로 그냥 잡아버리면 22예요. 분자량이 22잖아요. 분자량이 22인데 질량이 11이야? 그럼 얘 몰수는 몇 몰 있다는 뜻이에요? 18 아니에요? A2B가? 아니죠. A가 7이고 B가 8인데 A2B니까 7이 14에다가 14 플러스 22. 그럼 분자량을 그냥 22로 잡아버리면 얘 질량이 11이에요. 몰수는 몇 몰 있다는 뜻이에요? 화학식량분의 질량 2분의 1몰이란 얘기가 돼요. 아, 분자의 몰수로 2분의 1몰 있는 셈이네. 원자량 B를 그냥 원자량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에 분자량 주어진 거, 분자 몰수 주어진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비율이기 때문에 저 2분의 1몰로 잡고 갈 거예요. 그럼 봐요. 얘 분자 2분의 1몰이에요. 근데 요 보세요. 원자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얘 분자로 2분의 1몰이잖아요. 한 문자당 원자 몇 개 들었어요? 3개. A2B니까. 그럼 이게 2분의 3이잖아요. 지금 2분의 3을 상대값 1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분자량 얼마 나와요? 원자량 7, 8 그냥 쓸 거예요. 얘 분자식 AB2예요. 얘 23이거든요. 분자량. 그럼 분자 몰수로는 그냥 1몰 있다는 소리가 되죠. 13g 있으니까요. 질량으로. 안 그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분자수 1몰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3개에서 이게 3이 나와야 하지만 우리 2분의 3을 1로 써요. 2분의 3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3분의 2를 곱해서 상대값 1이 된 거기 때문에 얘도 상대값 얼마? 3분의 2를 곱해서 x는 2로구나. 상대값은 항상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비교하셔서 찾으셔야 돼. 이거 그냥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3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원자수를 원래 2분의 3몰인 걸 1로 썼으니 3분의 2배에서 썼지? 여기도 똑같이 3분의 2배에서 상대값을 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상대값은 요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다 나왔어요. 마지막 다. 얘는 AB예요. 얘 분자량으로 치면 이게 얼마인 거예요? 7, 8, 15인 거예요. 근데 질량으로 45g 있대요. 그럼 분자 몰수로는 몇 몰이에요? 이 몇 몰이에요? 아니죠. 1몰. 화학식량분의 질량 해야죠. 그죠? 3몰이죠. 3몰. 얘는 분자로 3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안에서 B가 차지하는 질량이에요. 여러분. A, B. 그렇죠. 분자로 3몰이면 B 원자만도 3몰이 있는 거죠. 한 문자당 하나 들었기 때문에. B 원자 3몰에 해당하는 질량인 거죠, 이게. 근데 B가 원자량 8이잖아요. 8 곱하기 3몰. W는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Y도 마찬가지. 얘는 분자수 3몰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2개 해서 이게 실제로는 6몰이겠지만 여기에 얼마를 곱해서 3분의 2를 곱해서 상대값으로 표현해줘야 되니 Y는 4로구나. 상대값은 꼭 한 박자 더 가야 된다. 이게 좀 짜증난다. 이해되죠?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50번은 풀어볼만 하실 거예요. 50번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51, 52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지우시고요. 요 두 문제 빼고 마지막 문제는 우리 아까 했던 그거 원자량 기준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찾는 건데 아까 거보다 훨씬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뺀 걸 제외하면 실제 문제 수로는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앞에는 쉽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다 빼드렸죠. 풀어보시고 우리 한 번도 안 펴봤던 책이나 한번 펴볼까요 오늘? 자, 책에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만 제가 한번 싹 보여드릴 테니 19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드디어 책을 한번 펴볼 수 있어요. 19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 열심히 푸셨던 기본 문제 이런 거 있죠. 암모니아 몇 g이면 몇 몰이냐, 얘 1몰 안에 수소는 얼마 들었냐, 우리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몰질량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몰질량 이꼴 얘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푸시면 돼요. 몰질량 어차피 화학식량이다 라고 푸시면 앞에 6번까지는 되게 쉬울 거고요.
7번 뭐 이게 중요합니까? 메테인이 CH4라는 게 중요하죠. CH4 얘네 몰 질량 이거 수소와 탄소 원자량 다 준 거예요. 1, 12 아보가드로스 다 주고 늘 풀던 문제들 다 똑같은 것들 8번 9번 이거 빈칸 채우기에서 했던 기억나요? 연립해갖고 AB 원자량 구하는 거 10번 봐봐요. 여러분 숙제 해오신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숙제에 이 문제 있었어요. 얘네 분자량 17, 16 한 문자당 원자수 4개 5개 다 풀었던 문제들 똑같은 문제들. 그리고 이제 요 11번처럼 표를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좀 그나마 친절한데 표가 주어지는 문제는 11번 아니면 요 13, 16 같은 형태거든요. 자,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표가 주어지면 무조건 뭐부터 구해? 무조건 뭘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몰수. 제가 질량이 주어지건 부피가 주어지건 그 무엇이 주어지건 여러분은 다 뭘로 바꿔야 됩니다. 표가 주어져도 무조건 LI 몰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몰수는 당연히 분자몰수예요. 만약에 표에 원자의 총몰수 이러면 그거는 분자몰수로 꼭 바꿔서 쓰셔야 되는 표에 분자몰수가 없죠? 여러분이 분자몰수 한 칸을 만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분자몰수부터 나와야 돼요. 얘는 분자몰수가 있네요. 0.25몰. 있는 건 내비두시고 얘는 없어요? 그럼 부피를 분자몰수로 바꾸세요. 몇 몰? 22.4분의 16은 8이겠죠? 영도 실기압이니까. 그러면 4분의 3인가요? 4분의 3몰. 얘는 8g인데 얘의 원자량 다 있으니까 32분의 8, 84, 30, 4분의 1몰. 일단 몰수부터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는 거예요. 몰칸을 하나 만들어요. 표가 나오면 알겠죠? 몰칸이 있으면 거기다 쓰시고 없어? 그럼 하나 만들어서라도 몰부터 나와야 일단 문제가 풀립니다. 무조건 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13번도. 아까 푼 거랑 뭐가 다릅니까? 부피비 질량비 있으니 여기서 일단 화학식량비 나올 것이고 부피비가 결국 몰비니까 몰비 6대 4니까 뭐 몰비 따로 구할 필요 없고 분자 몰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부피비를 줬다는 건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에서 나온 그 원자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분자수가 아니라 여기 맞죠?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그래서 얘가 지금 1몰 부피 24라는 걸 또 알려준 상황이거든요. 결국 몰수 다 준 거네요. 얘는 4분의 1몰, 얘는 6분의 1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몰 질량이 21A니까 화학식량 나오겠죠? 몰 있고 질량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몰 있고 질량이 있으니까 화학식량 나오고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를 했더니 총 원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 한 분자당 원자수도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놈의 원자수 공식 진짜 많이 써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얘 같은 경우 한번 하나만 해볼까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몰라 했더니 2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한 분자당 원자수 8개짜리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분자 10까지 나올 필요도 없어요. 같은 방법으로 나도 해보시면 됩니다. 16번은 아마 여러분 프린트 숙제를 하시면 얘랑 똑같은 애를 볼 거예요. 얘랑 똑같은 애를 볼 거예요. 무조건 제가 몰수로 바꿔놓으라 그랬죠? 일단 얘는 몰수로 바로 바뀌어요. 그죠? 아니죠. H2니까 이게 분자량으로 2잖아요. 1몰이죠. 1몰. H가 하나당 1이니까 H2 이거 분자량으로 하셔야죠. 얘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나다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가 다 똑같대요. 근데 가에는 수소 원자가 몇 몰 들었는지 볼래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원자 2개 수소 원자로는 2몰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나에도 수소 원자로는 2몰이 든 거예요. 보세요. 얘 분자수 몰라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 4개 했을 때 얘도 수소 원자수 2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수가 이게 몇 몰이냐? 나 이런 거 생각 2분의 1몰입니까? 그러면 x가 2분의 1이군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자수 몰라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원자 3개 했을 때 2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가 다 똑같이 2몰 들었다고 문제에서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3분의 2몰 분자수로. 그럼 이걸 부피로 고치면 돼요. 1몰 부피 문제 해줬으니까. 어떤 식인지 알겠죠? 의외로 이놈의 원자수 공식을 진짜 많이
써먹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줘요.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숙제는 제가 책은 딱 여기 21페이지까지만, 그리고 프린트 문제 엑스표 친 거 빼고 나머지 거 풀어오시는 거, 요 정도만 할게요. 실전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저랑 조금 더 연습을 하고 화학 반응식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내드릴게요.